자, 초기 모델이에요. 초기 모델인데 이렇게 분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딱 봤을 때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면 잘 모르실 거고요.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플로어 차트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잘 보시고 나중에 하시면 되고, 지금은 무슨 말인지 설명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나중에 이제 다 듣고 R로 한번 분석한 다음에 이걸 보면 아, 이게 뭐구나 이제 그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팩터로 다 변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변수는 제거해야 돼요. 아까 전에 그 피처링 얘기했죠. 피처 셀렉션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하는 거 했다 그랬죠. 데이터 탐색을 한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베이스 어큐러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정확도가 몇 %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말이 베이스 어큐러시인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출을 지금 우리가 오늘 한 내용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그 캠페인을 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 캠페인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오늘 찾아내는 모델을 오늘 만들어 볼 겁니다. 은행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내야 되지? 그럴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한테 보냈을 때 정확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몇 %의 정확도를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모델을 오늘 만들 겁니다. 뒤에 가면은.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분석을 안 하고 일반 사람들이 데이터만 딱 보고도 지금 현재로 몇 % 맞출 수 있느냐 이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베이스먼트 어큐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용,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는 방법, 테스트하는 방법을 분리를 해서 훈련 모델과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씁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훈련용 데이터는 데이터를 이제 모델을 돌릴 때 그때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나 이렇게 돌릴 때 모델을 한번 쭉 돌려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수정하면서 모델을 계속 바꿔요. 파라메타 세팅을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을 하면서 바꿀 때 트레이닝 모델은 그때 쓰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이 트레이닝 모델에 맞게끔 데이터 모델이 구축이 됩니다. 여기 보면 모델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이 모델 만들기는 실제로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만들 때 한 번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의 방법을 거쳐가면서 최종 모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트레이닝 모델은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대신에 테스트용 모델은 그 중에서 딱 떼어내서 마지막에 이제 비교할 때 쓰는 그렇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델 만들기인데 모델을 만든 다음에 레시피를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 내용이 이제 조금 이제 기존 모델하고 많이 틀립니다. 요게 이제 타이디 모델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시피라고 하는데 레시피라는 개념을 이제 쓰는데 여기서 이 타이디 모델은 주로 음식하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시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안에 그 함수나 이런 것들이 음식하고 뭐 채소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당근 얘기도 나오고 캐럿도 나오고 뭐 팔스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체들을 만들 때 이름을 네이밍을 붙일 때 여기는 음식에 대한 네이밍을 붙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디 모델은. 그래서 내용들의 그 용어들을 보면 음식에 관련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안 배우시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빅데이터에서 하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둡이 뭐냐면은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빅데이터용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비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하둡은 동물원입니다. 거기 보면은 코끼리도 나오고요. 이름이 그거예요. 코끼리도 나오고 말벌도 나오고 뭐 동물원, 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서 쓰는 여러 가지 툴들을 보시면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춰서 이름들을 서로 혼용해서 이제 같은 이제 씁니다. 그래서 하둡 같은 경우는 동물원하고 동물에 비유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패키지들이 그런 이름을 붙여가면서 막 개발을 하거든요. 이쪽은 어떤 모델을 많이 쓰냐면 전부 대부분 음식에 관련된 거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레시피라는 용어도 쓰지만 이제 베이크, 주스, 뭐 파스닙, 뭐 이런 그다음에 캐럿 전부 다 음식물에 관련된 거죠. 그렇게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시피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를 갖고 와서 데이터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용,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할한 다음에 훈련용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델을 만들 때 이 모델에 어떤 모델을 쓸 거고 어떤 방법론을 쓸 거고 그 방법론에 레시피를 어떤 변수들을 우리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처리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레시피를 만듭니다. 이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묶어서 워크플로우에다 집어넣고 모델을 돌립니다. 근데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모델을 만들어서 쭉 돌립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을 만들고 레시피를 만들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나 다음에 하이퍼 파라메타의 개념을 배울 텐데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세팅해 주는 게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세팅해 주는 거를 계속 내가 수작업으로 바꿔야 돼요. 돌릴 때마다.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뭐냐면은 레시피라는 게 뭐냐면은 주문 목록이죠. 절차. 음식을 만드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면은 모델 만들기라는 거는 여러 가지 모델을 돌릴 때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에 쭉 우리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집어넣고 돌리면 되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모델 만들기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워크플로우에다가 집어넣어서 돌리게끔 만들어주면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훈련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훈련 모델을 검증하는 절차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 모델이 검증이 됐으면 제일 최종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훈련용 모델과 테스트용 모델의 정확도가 일치하느냐 이걸 봐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냐면 과적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론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론에서 보면 동영상에 보면 과적합 얘기가 나옵니다. 오버피팅 됐다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모델을 만든다는 거는 뭐냐면은 훈련, 트레이닝 데이터에 가장 정확도가 100%, 트레이닝 데이터를 100% 맞추는 걸로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테스트용 모델을 집어넣었을 때도 같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훈련 모델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훈련 모델은 정확도가 높은데 트레이닝 모델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오버피팅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맞춰진다는 거죠. 일반화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훈련 모델에 대한 정확도와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를 비교해서 이게 일치하느냐, 오버피팅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체크하는 거를 이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 최적화 튜닝하는 방법을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제가 R로 돌리지 않고 자꾸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좀 많이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조금 이해를 하고 R 코드를 보시면 그나마 좀 낫기 때문에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보면 잘 이렇게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큰 틀에서 그냥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냥 쭉 듣기만 하세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R 코드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마음에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근데 한번 흐름을 듣고 그 다음에 R 코드를 가지고 제가 다시 또 일일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델을 구축해야 돼요. 모델 구축이라는 게 뭐냐면은 디시전 트리를 쓸 거냐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를 쓸 거냐. 그럼 디시전 트리를 쓸 때는 어떤 모델을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우리가 R 코드에서 쓰는 이 변수명에 대한 얘기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관련된 패키지는 팔스님이라는 거하고 브룸이라는 요 두 가지 패키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을 갖다가 쓸 텐데,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쓸 때는 앞에 땡땡 모델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붙일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꼭 이렇게 붙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나 이렇게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암묵적인 그런 게 있어요. 야, 이런 거 짤 때 이런 식의 코드 네임을 붙여주면 서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꼭 이렇게 쓰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했을 때 앞에 뭐뭐 땡땡 모델이라 그러면 아, 얘는 어떤 모델이구나. 우리가 어떤 그 방법론을 여기다 세팅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땡땡하고 레시피라고 부르면 아, 여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미리 세팅해 놓은 거구나. 레시피처럼 작동을 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평가할 때는 워커플로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앞에다가 뭐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래서 땡땡 모델, 땡땡 레시피, 땡땡 워크플로우 이런 개념들을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모델과 레시피하고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모델들마다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해줘야 되니까 앞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기본적으로 디시전 트리는 트리라는 걸로 쓰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LR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랜덤 포레스트는 RF. 보통 앞자를 많이 씁니다.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보통 단어가 두 개씩 이어지는 방법론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앞자만 따서 쓰는데 디시전 트리 하면은 DT라고 쓸 것 같은데 DT보다는 트리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DT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서는 이제 트리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할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가 하는 데이터의 내용입니다. 자, 유니버셜 뱅크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뭐냐면 타겟 마케팅을 활용한 캠페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은행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한 5,000개 데이터를 총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출 제한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수락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개인 대출을 제한해 주는 게 좋을까 이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자,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나이, 경력, 뭐 소득, 가족수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이제 그 사람들의 학력 수준. 그 다음에 이 담보부채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은행에서 관리하는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 대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요거고 요게 우리가 핵심인 겁니다. 요번에 요게 그 다음에 증권 계좌를 우리한테 개설해 놨느냐 안 했느냐, CD 계좌가 있느냐,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느냐, 뭐 신용카드가 우리 은행 신용카드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쭉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개인 대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있는지 이 내용들이 5,000개가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행 거를. 목적은 뭐냐?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했거나 어떤 사람한테 마케팅 홍보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대출 받을 확률이 높을 거냐 이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 룰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통 이런 룰 말고 은행에서는 뭘 하냐면은 지금 이거는 은행에서 개인 대출 제한하는 건데 은행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돈이 오죠. 반대로. 자, 지금 이 모델은 뭐냐면 은행에서 개인 대출을 하는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 회원 중에 우리 은행에 있는 고객 중에 새로운 이 개인 대출을 만들어서 은행이 어떤 사람한테 마케팅 홍보를 하면 좋을까를 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행으로 대출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반대로. 나는 돈이 필요해요. 은행 가서 나 대출 해주세요 하면은 반대 입장에서 은행은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보통 이런 모델을 은행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개인 대출을 하거나 어떤 회사를 하다가 회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을 하면은 서류 갖고 오라고 하죠. 그럼 서류 갖고 하면 거기다 데이터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에요. 디시전 트리 모델이라든가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입력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돈을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300만 원 대출 가능 아니면 대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걸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줄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는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구축을 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요.
그럼 막 돌리면은 가장 정확한 모델이 나오겠죠? 그 모델을 가지고 시스템화 시켜서 은행 대출하는 사람들한테 시스템으로 박아 놓습니다. 컴퓨터에, 화면에. 그러면 이제 대출 담당자는 거기다가 뭐 돈을 얼마 입력하라 떠 있으면 얼마 이렇게 쭉 입력해서 엔터를 딱 누르면 이 사람한테 그럼 대출 해줘 말어. 아니면은 돈을 얼마까지 대출해줘.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서 뜨게끔 하는데 그렇게 하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라든가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거기다가 어떤 변수가 중요한 변수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서류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고 왔을 때 그런 서류를 통해서 그럼 이 사람한테 대출해 줬을 때 안 뛸 확률이 95% 된다.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은행이 안정적으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쓰는데 이거는 반대로 은행에서 이거 한 겁니다. 은행에서 이게 이제 약간은 이제 그 마케팅 쪽 관점인데 반대로 은행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했어요. 개인 대출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걸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하고 싶으냐? 우리 은행 회원들한테, 우리 은행 고객들한테 이런 은행 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은행에서도 많이 오죠. 돈 빌리라고. 아이러니하죠. 내가 돈 빌리러 갈 때는 잘 안 빌려주고, 그죠? 돈 빌리라고 또 홍보도 하고. 근데 반대, 이거는 이제 돈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게 좋을까라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중에서 이게 다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닐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뭐를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로 골라낼 것이냐를 찾아내는 게 이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이론할 때 설명을 다 드렸죠? 그 다음에 이 방법론에서는 뭐 진위, 그 다음에 엔트로피 이런 것들을 써서 분석한다는 거는 이론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으니까 그거는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실제로 개인 대출, 증권 계좌 이렇게 있는데 0과 1로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거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된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얘를 팩터화 시켜서 저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 전처리 작업하는 게 조금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패키지 설치하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